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선시대 후반에 사회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이게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기출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이원익은 박납의 폐단을 없애고 박납의 폐단, 선해청을 두고 이 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한 인물, 이 유성룡, 김육이 있는데 지금 이원익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박납이 뭐냐면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건데 폐단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공납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편법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이 새로운 어떤 이걸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제안을 해서 선해청을 설치를 하고 이 법을 시행을 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 공납에 문제 있었던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법은 대동법입니다. 더 이상 현물로 토산품으로 징수하지 말고 이거 그 땅 갖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이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냅시다 라고 하는 대동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는 것은 호포제라고 있어요. 호포제. 이게 실시가 되는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로 또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건 호포제고요.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을 추가로 부과를 했었던 이유. 뭔가 재정에 구멍이 나서 이걸 메꾸기 위한 보충책이었는데 균역법이라고 있었죠. 균역법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재정 보충을 위해서 결작 부과를 했었어요. 자, 전세를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토지의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연분구등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공법이라고 하는 전세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해서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 선무군관포 징수는 결작과 마찬가지로 균역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이제 이 국가에 필요한,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누군가가 대신 구입해서 납품해야 되는 중간업자가 필요해지게 됐는데 그게 공인입니다. 이것으로 조선시대 후반에 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자, 5번으로 답은 우선 찾아주시고 2번 볼게요. 밑줄근 대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역의 편중됨에 실로 양민의 뼈를 깎아 지탱하지 못하는 폐단이 됩니다. 전하께서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 필의 역을 특별히 한 필로 감하였으니 양역이 뭐예요? 양역. 그 양민이 져야 되는 노동력, 역에 대한 어떤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군포라고 하는 거를 내게 되어 있었죠. 자, 두 필을 원래 내야 되는데 1인당 이거를 특별히 임금께서 한 필로 감하였으니 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파격적인 법안이죠. 이거 균역법입니다. 영조 때 실시했었던 균역법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거를 감한 거는 좋은데 재원이 지금 구멍이 났다. 이거를 메꾸기 위한 대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균역법을 실시해서 구멍난 국가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추진됐었던 대책입니다. 그거 찾을게요.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균역법은 직접 연관이 없죠. 이거는 대동법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고 우리 위에서 살펴본 문제가 요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당백전의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일단 당백전의 발행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행을 했었던 고액권의 화폐인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물가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났었어요. 요거는 요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자,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균역법을 실시해서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선무군관포였죠. 결작을 징수하기도 했었고 자, 3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세도 추가적으로 걷어들이고 했었죠. 어장세, 염세 같은 거. 자, 3번이 일단 답이고요. 토산물을 쌀과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이거는 대동법이죠. 박납의 폐단 때문에 일어났었던
전세를, 토지세를 풍흉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 부과하는 거, 요거는 토지세와 관련된 거고 연분구등법이었죠. 지금 우리는 군포랑 관련된 역에 관련된 거를 보고 있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변사의 계사에 현재 시점의 병폐로 서울과 지방의 백성이 원망하는 바는 오로지 도고에 있습니다. 시중 시세를 조종하여 홀로 이익을 취하니 급해다는 한이 없습니다. 시세를 조종을 해서 홀로 이익을 취한다. 뭔가 매점매석을 해서 이거를 단가를 자기가 올리고 내리고 물건을 풀고 걷어들이고 한다는 거죠. 도고라고 하는 독점적인 도매상인과 비변사 계사라는 게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이거 두 개가 아주 직접 힌트였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그거의 경제 상황을 찾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건원중보 이거는 조선시대 거가 아니고 고려시대에 발행이 된 거예요. 틀렸네요. 1번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는 것 조선 후기 특징이고요.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하는 거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모내기법의 확대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성행하는 거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는 것도 조선시대 후반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선시대 후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거 묶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혼자 고려시대가 들어간 1번으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4번. 밑줄군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서 지금 시기를 찾아야 돼요. 이현과 종로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온갖 재화가 이익을 쫓아 수레가 끊임이 없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삼배, 한산의 모시, 쌀, 콩, 벼, 기장, 조피, 보리. 서로 다른 지역의 특산물들이 어떻게 한 성에 다 모여 있는가. 누군가 이거를 옮겨서 가지고 와서 팔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보부상들이 이동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시대에 자,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 이 시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박제가라는 인물도 하나의 이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 후반입니다. 조선 전반에는 시장이 엄격하게 통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그 제한이 풀리고 나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시장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백성들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정전이라는 땅이 지급이 됐었던 거는 통일신라 때입니다. 이거 통일신라예요. 서경의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 서경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 고려 시대입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는 거 고려 시대에 병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는 거 대표적인 고려 시대 특징이었죠. 다 고려 시대네요. 자, 인삼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되는 거 이게 조선 시대 후반 경제 상황의 특징이죠. 5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볼게요.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족을 마음대로 밀무역을 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송상과 만상, 송상과 만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개별 상인들이 뭔가 문제를 몰래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상과 송상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개인적인 사상이 거상이 되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가 조선시대 후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채굴 노동자를 고용하는 광상 전문 경영인인 덕대, 조선시대 후반에 등장을 하죠. 이거는 맞는 얘기. 병란도에서 교역하는 송나라의 상인. 병란도라는 데에서 교역을 하는 중국의 송나라가 언급이 되면 이거는 조선 후반이 아니고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얘기가 혼자 아마 껴있는 것 같아요. 일단 2번.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이거 조선시대 후반에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포구에서 물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각, 포구를 중심으로 여각이나 객주나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을 하게 돼요. 자,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혼자 고려시대로 껴있는 2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거상으로 성장한 사상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죠? 자, 개성의 상인인 가는 사계치부법이라는 회계법을 고안을 했다. 개성상인이래잖아요. 송상입니다. 송상. 독특한 회계법을 고안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는 한강을 무대로 정부의 세금 곡식, 세곡 운송을 주도했고 강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강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 서울에 있는 한성에 있는 한강을 경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강상인입니다. 나는 경강상인, 가는 송상이네요.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해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 거가 송상 아니죠. 이거는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자, 송상에 대한 설명인데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다. 맞는 얘기네요.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를 했어요. 2번은 맞는 얘기. 자, 경강상인 책문 호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거는 만상이 있었죠. 만상. 자, 금난 정권을 행사해서 사상의 활동을 억압을 경강상인이 한 게 아니고 시전상인들이 했었죠. 가와 나 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왔는데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를 설립하는 거 둘 다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훨씬 뒤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 자, 7번으로 올라갈게요.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향견문록 이 책은 요 신분 출신인 유재건이 지은 인물행적기로 위항문학이 크게 기여하였다. 위항문학에. 요 가라는 신부는 자신들의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차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시사를 조직하는 등 시사를 조직해서 문예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게 이들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원래는 이 신분이 시사를 조직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시사는 원래 누가 조직을 하냐면 양반들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반은 아니겠고 책의 서문에는 이항에 묻혀있는 유능한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세상을 널리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뭔가 이런 지적인 재능은 있고 지식도 있고 한데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능력치에 비해서 차별받는다라고 느꼈던 집단이다. 양반은 아니지만 그 밑에 언저리에 뭔가가 있는 그 집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들은 중인입니다. 중인. 양반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면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었죠. 자, 중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입니다. 노비.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노비죠.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서 수공업 제품 생산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수공업자입니다. 수공업자. 양인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중인은 신량역천이 아니에요. 그 봉수 같은 거 하고 나졸들이나 신부는 양민인데 일이 너무 3D여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었죠. 중인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게 중인이죠. 중인. 이 중인들이 자기네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분 상승 운동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을충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정승으로 있을 때 이 가에 대한 관직 진출을 허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첩소생은 손자때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소생은 증손때에 가서 허용하며 쭉쭉쭉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를 받았다. 자, 지금은 전교하신 대로 재능에 따라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첩의소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첩의소생. 서자, 정확히는 서얼이 되겠죠.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으니까. 자, 양첩소생의 아이는 양첩소생의 아들은 서자고요. 천첩소생의 아들은 얼자입니다.
이거 앞 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합니다. 자,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볼게요.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이거는 백정입니다. 백정. 조선시대 소나 말 같은 거 잡는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하죠. 기역은 아니에요. 기역 들어간 거 지워버리시고, 자, 니은.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했죠. 전개했습니다. 니은이 안 들어간 거 지워버릴게요.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됐습니다.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대표적으로 정조 시기에 검서관에 등용이 됐었던 사람들이고 니은 디귿으로 답은 나와 있네요. 3번이 답이고요. 차별철폐를 위해서 조선형 평사를 조직하는 거는 이거는 백정들이죠. 사회적인 신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920년대에 실제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백정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그래서 4번도 아니라고 날려버릴 수 있고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3번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이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료를 보고서 해독 능력을 좀 보는 거예요. 이 사료를 해석을 해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의 특징을 정확히 꼽아낼 수가 있는가. 주로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전반부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앞선 시기의 내용을 선지로 많이 섞어 놓고서 찾게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죠. 고려시대라든지 통일신라라든지. 그래서 앞선 시대의 경제 모습하고 달라진 부분을 주로 조선 후반부하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만 정리를 해주시고요. 조선시대 후반의 경제, 사회 파트의 기출문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